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떠도는 소문이나 즉흥적인 인상 또 혹은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상대를 아무렇게나 평가하고 또 관계를 위태롭게 만든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또 부침을 겪은 뒤에서야 우리는 그간의 오해를 깨닫게 되지요. 이런 과정은 참 허무하고 시간 낭비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사람 사이에서 자라나는 크고 작은 오해를 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 속의 오해와 이해의 과정은 신이 내린 조별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차피 혼자는 풀 수가 없고 서로를 잘 모른다는 전제로 대화하면서 같이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숙제니까요. 네,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길을 찾고 있는 뉴스브런치 부설심리연구소 뉴부심 2023년 1월 29일 일요일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마음 수업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이번 주도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저희가 같이 책과 영화를 통해서 진단하고 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 연구원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좀 다르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책을 맡고 있는 남정미 서평가, 남정미 연구원. 안녕하세요. 남정미 연구원입니다. 엄청 기분 좋네요. 연구원이라고 부르니까 좋죠. 네네네. 그럼 저는 뭐 소장인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소장. 참 너무하시네. 예. 자, 그러면 영화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영 연구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게를 너무 잡으세요, 항상. 연구원스럽게. 자, 그러면 진짜 심리 전문가인 이 두 분 아니고 서울디지털대 상담심리학부 이지영 교수님, 이지영 연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좀 나쁘세요? 아니, 좋은데요. 연구원이라니. 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이제 연구 주제를 오늘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오해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참 인간관계 속에서 이 오해가 없으면 이야기거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 재미가 없죠. 오해가 없으면. 드라마가 나올 수 없죠. 맞아요. 대부분의 드라마가 오해죠. 그럼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줄이고 잘 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항상 살고 있습니다. 함께 이 문제 같이 좀 해주시고요. 본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오해해서, 오해받아서 이러는 해프닝 있으세요? 일단은 뭐 맨날 이제 방송국에 오면서도 항상 오해를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출입증이랑 신분증이랑 바꿔서 출입증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신분증을 내밀거나 민증을 내미는데 여기 있는 증명사진이 증명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이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도 가끔 그렇죠. 그러는데요. 사원증도 보면. 네.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작고 작은 그런 재미있는 오해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어떠세요? 저는 되게 오해 사기 좋은 외모잖아요. 눈은 큰데 말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가만히 있으니까 대부분 뭐 엄청 싸납고 무섭고 화났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해가 생기는 거를 보면은 대부분 남의 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앉아 있어도 말 안 하고 있으면은 화났다 무섭다 막 이러니까. 미루어 짐작을 하지도 말까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죠. 네. 아무 생각이 없는데 상대는. 근데 이거는 정말 말을 안 하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얘기를 해야 자기 돼요. 마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생기는 게 오해인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그 말을 열었을 때 내 모든 뻔이 다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 닫고 있는 게 차라리 또 더 나을 때가 더 나을 있나요?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 지금 미루어 짐작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마음을
오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우리가 오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또 그릇되게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누군가의 말, 행동,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이나 현상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죠.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다 제대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그렇죠. 많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안경, 저는 안경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맨눈으로 정확히 보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봐요. 다 그렇게요? 뭔가를 힘들죠. 그렇죠. 뭔가를 쓰고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안경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 안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여성, 남성으로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타고난 사고하는 반응 자체의 성향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아마 아이를 키워보시는 분들 보면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쵸. 남자아이의 반응, 여자아이의 예. 반응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정말 너무 황당한. 그리고 경험하는 세계, 이후에 경험하는 세계도 다르니까 더 달라지는군요. 그렇죠.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죠. 여성이 남성을 오해하기도 하고 남성이 여성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타고난 어떤 기질, 성격 유형. 요새 성격 유형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기질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죠. 검사를 받으시는 맞아요. 분들도 이제 계시고. 보편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전만 해도 이제 한정된 어떤 제한된 그 곳에서 이렇게 하고 해석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보편화가 되어서 외향형인 사람, 내향형인 사람이 다르고요. 감정형인 사람, 사고형인 사람이 달라요. 네. 정말 각자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선호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상대방에 대해서 왜 저러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자기의 처리 방식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 그렇죠.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부부 가운데에도 어떤 그 배우자는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방에 틀어박혀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주로 있잖아요. 남자들 아닙니까? 그런 면이 있어요. 예. 물론 여성분들 중에서도 있지만 예. 근데 또 다른 배우자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공감을 받고자 하는 그렇죠. 그런 면을 가지고 있다면 예. 다른 배우자가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혼자 방에서 틀어박혀가지고 말도 없이 저러고 있으면 나를 안 믿나? 맞아. 나를 안 왜 믿나?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네. 않나? 내가 불편한가? 왜 내게 얘기를 하지 않지?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죠. 외롭고 서운해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안경들, 즉 믿음들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네. 사람은 이럴 것이다. 나는 이럴 것이다. 다른 사람은 이럴 것이다. 세상은 이럴 것이다. 이런 믿음, 이해하는 틀을 좀 마련을 해야지 손쉽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 안에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경험 속에서 남자들은 나를 좋아해 이런 믿음을 형성을 했다면 참 편하겠네요. 그쵸. 내가 여기 동의하는 게 좀 조심스럽지만 네. 원래 친절한 성격 탓에 친절하게 한 행동을 가지고 저 사람 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반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무능해. 사람들은 내가 무능해서 무시해. 이런 믿음을 형성한 사람이라면 상사가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문제점을 잘 살피는 그런 성격이어가지고 보고서에 대해서 이런 점은 좀 아쉽다. 좀 더 보충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인데 날 무시한다. 내가 못해서 싫어한다. 내 보고서가 엉망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라고 해서 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들이 서로 상충될 때 네.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불편해요.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럼요. 예. 상충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걸 맞춰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거죠. 네. 영화에서 보면 그 어린 친구가 이제 소개될 영화에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버리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김수정 작가님이 조용히 말없이 있는다. 네. 이렇게 정보가 주어지지 않을 때 미루와 짐작을 자꾸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지 네. 않을 때 말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모호한 상황을 굉장히 견딜 수 불안해해요. 없어요. 예. 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아. 예측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 견디기 불편해하고 힘들어해서 자꾸 의도를 이렇게 넘겨서 추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 이런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이거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야. 또는 뭐 음흉한 사람이야. 그 밖에도요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어쩌면 우리는 확인만 안 될 뿐이지 하루에도 수차례 누군가를 어떤 사건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 인간은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상황을 받아들이려는 나름의 해석을 하려는 그게 계속 있군요. 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영화와 책, 지금 영화를 교수님께서 살짝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너무 좋은 영화를 골랐나 봐요. 저도부터. 네, 2007년 개봉한 영화 어텀먼트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언 맥큐언의 소설 속죄를 원작으로 만든 그렇죠. 영화인데요. 어텀먼트의 뜻이 속죄라는 뜻이에요. 키이라 나이틀리, 제임스 맥어보이, 시얼사 로넌 같은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요. 네. 2008년에 골든글러브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 소녀의 오해가 불러온 예기치 않은 결과들로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을 잃어버린 한 연인의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책은 어떤 걸 골라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이 읽으려고 골라본 책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책인데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그동안의 작품, 미스테리했던 작품들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하지만 그래서 또 열광적인 반응을 일으켰었던 작품입니다. 네. 이것저것 물건을 파는 잡화점에 오히려 고민 상담이 몰리면서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전개되는 따뜻한 내용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영화부터 먼저 저희가 좀 볼까요? 네. 어텀먼트.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네, 그 장면들은 아마 인상적이지만. 되게, 굉장히 아름다우니까. 예. 영화가 1935년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아름다운 딸 세실리아, 키이라 나이틀리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네. 세실리아는 시골 저택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집사의 아들이자 명문대 의대생인 로비, 제임스 맥어보이가 역할을 했고요. 함께 그 가끔 이제 일을 도와주니까 마주치기도 합니다. 사실 둘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인연이 있어요. 학교도 같이 나왔고 서로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마음을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로비는 세실리아의 아버지에게 학비를 지원받아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둘이 신분도 차이가 그렇겠네요. 나고 부도 차이가 나고 이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뭔가 속 시원하게 서로 마음을 나눌 수가 없는 사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고백할 수 없는데 좋아는 하고 이러니까 서로 빈정대면서 상처를 내기 일쑤입니다. 네. 어릴 때 특히 이런 일이 그렇죠. 많죠. 맞아요. 근데 이건 사실 적개심이라기보단 사랑의 표현을 못하니까 나오는 그런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고무줄 자르고 가는 것처럼.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세실리아와 로비가 이제 화병을 사이에 두고 투닥거리다가 화병의 일부가 분수대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세실리아가 속옷 차림으로 분수대에 들어가서 떨어진 화병을 찾아 나오는 사건이 생기거든요. 네. 그 모습을 보고 세실리아의 아름다움에 로비는 또 한 번 반하게 돼요. 그런데 세실리아에게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문학소녀 13살 브라이온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이제 속옷 차림으로 분수대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브라이온이는 약간의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로비가 우리 언니를 괴롭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로비는 오히려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사랑을 느끼면서 세실리아에게 미안하다고 말도 하고 자기의 마음도 고백하려는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에 굉장히 노골적인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내용도 함께 넣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이 편지를 세실리아에게 전달해달라고 어린 브라이온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브라이온은 사실 로비에 대해서 약간 짝사랑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열어보게 돼요. 그런데 편지 내용에 노골적인 이제 성적 표현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인가 막 이러면서 변태. 그렇죠. 변태라고 생각하고 음흉하다 막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린 나이 이럴 수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13살 소녀니까 아직 어른들의 세계도 잘 모르고 연인들의 욕망에 대해서도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음탕한 변태 로비가 순수한 언니 세실리아를 망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뭐요? 로비와 세실리아가 서재에서 처음으로 둘의 마음을 확인을 하고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모습을 또 브라이온이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분노와 함께 로비에 대한 오해를 더 단단히 굳히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가 쌓여 있는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때마침 집에 와 있던 사촌 롤라가 누군가한테 겁탈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둠 속에서 그 범인의 얼굴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브라이온이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간의 오해와 편견이 쌓인 게 있잖아요. 맞아요. 로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롤라를 겁탈한 남자가 자신이 목격했는데 범인이 바로 로비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비가 세실리아에게 보냈던 그 성적인 노골적인 표현이 담긴 편지를 모두에게 공개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오해를 하죠.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로비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자원 입대를 하거나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옥은 갈 수 없으니 입대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전쟁터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유, 오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본다면. 그 그렇죠.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실 세실리아는 범인이 로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로비에게도 사랑한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로비는 이제 잡혀가는 전쟁터로 간 거를 거죠.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로비가 전쟁터로 끌려가서 프랑스로 파병된 사이에 세실리아는 이 사랑의 상처로 대학도 포기하고 집에서도 나와서 로비가 전쟁터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간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혹시나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로비도 전쟁터에서 세실리아를 만난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굉장히 참혹한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 누명을 쓰고 죄인이 돼서 전쟁터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청년 로비도 완전 사지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고 세실리아도 로비에 대한 그리움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이제 집안에서도 사실 집안이 안 좋은 로비를 범인으로 약간 몰아간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니라고 밝힐 수도 있었지만 그 집에서 다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인데 누가 범인이면 더 황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로비를 아예 사지로 몰았던 거 때문에 가족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선적인 가족들이다. 그렇겠네요. 이러면서 간호사가 된 세실리아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참혹한 것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5년 후에 18살이 된 브라이오니는 드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오해를 했구나. 그리고 그때 범인이 오빠 친구였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해를 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그러네요.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세실리아를 따라서 간호사가 됩니다. 속죄하고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하는데 사실 속죄할 방법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브라이오니가 이 잘못을 바로잡기도 전에 로비는 결국 외국에서 폐혈병으로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하고 아이고. 세실리아도 포탄이 터지면서 이제 숙소가 파괴돼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브라이오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리석고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이해한다고 착각했던 한 소녀의 오해와 거짓말은 시대적 배경과 맞물려서 완전히 연인의 운명을 처참한 비극 속으로 그러네요. 몰아넣게 둘 된 다 결과가 죽음을 된 맞게 거죠. 됐네요.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 제목이 속죄 아닙니까? 그럼 그걸 좀 속죄하게 되는 건가요? 평생
평생 자신의 잘못을 속죄해요. 브라이오니는. 예. 그렇지만 결국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세실리아와 로비의 이야기를 글로 옮겨 적고 어톤먼트, 속죄라는 의미를 담은 소설로 내놓게 됩니다. 소설 안에서의 결말은 현실과 다르게 자신이 세실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과거의 거짓 증언도 바로잡고 결국 세실리아와 로비는 둘이 함께하는 해피엔딩을 맞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브라이오니는 영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에선 두 사람에게 그들이 잃은 것을 주고 싶었다. 이것이 나약함이나 회피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제 마지막 친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브라이오니의 잘못이다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렸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 오해라는 감정은 한 연인을 굉장한 비극 속에 파탄 속에 불러 넣은 거죠. 네, 영화 내용이 마지막에 정말 너무 가슴 아픈데 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 오해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오해 때문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오해 한쪽도 받은 쪽도 어쨌든 다 충격은 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유, 오해라는 게 이렇게 갈 수도 있네요. 교수님. 그럼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할 뿐이지 저는 진짜 삶 안에서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러기에 모두 자신을 이해받고 싶어 해요. 자신의 마음, 의도 있는 그대로로 이해받고 싶어 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장 변화시키는 힘이 정말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이해받고 공감받으면 그게 귀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오해를 하도 많이 주고받고 살다 보니까 나를 제대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치료적이고 치유적인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오해받을 때는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이해가 되고 또 내가 한 행동이 아닌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그게요 긍정적인 모습이더라도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기를 하거나 또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어떤 그 다른 연기가 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좋게 보고 막 이런 게 있지만 참 불편하겠네요. 네, 속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불편해요.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니까 받아도 그게 내 것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거짓이라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오해를 받을 때는 그에 따른 불편한 시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영화에서 그 여자 주인공 굉장히 단호하게 처벌을 해버리잖아요. 네. 마땅히 그런 처벌을 받아야 돼. 심지어 그 오해로 인해서 처벌까지 이루어질 때는 너무 당하는 사람은 억울하고 분노하고 예. 증오심에 쩔죠. 예. 네. 그리고 공격성이 당연히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는요 계속 충동이 일어나요. 화를 내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싶고 억울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밖으로 못 나가고 상대를 향하지 못할 때는 이게 답답하고 화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화병에 걸리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거든요. 또 공격성이 자신에게로 적극적으로 향하면서 자기를 비난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세요. 탓은 하긴 해야겠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내가 뭘 해도 이 오해를 풀 수 없다는 생각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세상이 되게 밝고 좋았어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일반화된 시각을 갖게 돼요.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느껴지고 공격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불행감까지 더해서 굉장히 삶이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 요거를 보면 오해하는 방식들이 있거든요. 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방식 아마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서 나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내가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입니다. 네.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것 아니면 저거고 전부 아니면은 아예 아닌 거고 내 편 아니면 저기고. 이거 정치에 있어서 되게 많잖아요. 맞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오해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들여다 봐야겠어요, 제대로 네. 좀. 두 번째는 과잉 일반화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과잉 일반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찮거든. 그래서 한두 번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일반적으로 결론을 쫙 내려버리면 다음에는 수많은 정보들을 빨리 처리할 수 그죠. 있죠. 빨리 손쉽게 처리하니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예를 들어서 소개팅에서 관심 있는 여성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딱 일반화해서 여자들은 나를 다 싫어해. 또는 그 여성이 속한 출신 뭐 강남 지역 여성 출신, 뭐 어디 출신. 이런 네. 일반화해가지고 그들은 나를 안 좋아해. 맞아요. 요렇게. 직업에 대한 일반화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나운서는 어떨 거야. 뭐 이런 건 어떨 거야. 다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또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러네요. 또 살면서 의미를 확대하고 의미를 축소하는 그런 오해도 많이 하세요. 오류를. 흔히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축소를 하시거나 나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해석하시고. 근데 또 반대도 있으세요. 예. 좋은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고 안 좋은 점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책 있어요. 웃어주면 결혼까지 생각하는 남자들. 그 예전에는 그래서 함부로 웃지 말라고 막 그러셨죠. 맞아요. 분들이. 예.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겸손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발표가 좋아서 좋았다 잘했다 칭찬하는데 나 기분 좋으라고 그냥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또 요것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개인화 오류라고 해서 뭐만 있으면 다 자기와 관련져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내 얘기하는 거야. 표정이 안 좋으면 나한테 기분 나쁜가? 뭐 이런 오류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고 요새 또 많이 하는데 잘못된 명명의 오류라고 해서 뭐만 하면 루저야. 실패자, 사이코패스, 꼰대야. 꼰대야, 공황장애야, 네. 그리고 뭐 망했어, 이런 표현들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잘 쓰긴 하는데 이게요 의외로 영향을 미쳐요. 말을 하니까. 말을 낳아요. 그렇죠. 생각으로 낳아요. 연결되고. 네. 자기가 자신을 이해하는데 또 타인이 자신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쳐버려서요. 나중에는요.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자신도 모르게 그래 진짜 그렇군요. 나 루저네. 또는 저 친구 정말 문제 있는 아이야. 이렇게 부정적인 명칭을 확증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밖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이제 오해에 대한 영화 어텀먼트 속죄 저희가 같이 한번 들여다봤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방식을 지금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주셨어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책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미 컬럼이 부릅니다.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You understand me now. Sometimes you see that I'm mad. Don't you know that no one can always be an angel? When everything goes wrong, you see some bad. But I'm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good. Oh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Understand me, baby. Sometimes I'm so carefree with a joy that's hard to hide. Sometimes it seems again that all I have is worry. Then I'm about to see my other side. If I seem edgy, I want you to know that I never meant to take it out on you. Life has its problems, and I've got my share. That's one thing I never meant to do. Now, baby,
I'm only human, but I've got faults like anyone. Sometimes I find myself alone, regretting some little foolish thing, some simple thing I've done. I'm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good. Oh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Oh, understand me, Understand me, understand me. I'm just a soul whose intentions are good. Oh Lord, please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여러분은 지금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문을 여는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뉴부심. 네, 연구원으로 세 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서울디지털대 이지영 교수, 남정미 서평가, 김준영 작가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시겠네. 네.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그래서? 남들 쉴 때만 열어요. 저희가 일요일에만. 그래서. 네. 오늘 같이 연구하는 주제는 오해입니다. 앞서 저희가 영화 어텀먼트 보면서 이 오해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들여다봤는데 이번에 책 얘기로 가보죠. 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어떤 얘기입니까? 요거는 반대로 오해 때문에 좀 좋아진 케이스를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예. 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왜 이제 뭐 잡화점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파는 그런 네, 거겠죠? 상점. 예. 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100가지 잡화를 파는 곳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이름이 붙여졌잖아요. 나미야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일어나는 기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인적도 차량 통행도 드문 곳 주택가 한복판에서 차량 한 대가 털털털털털 거리더니 부르르 이내 서버립니다. 야 뭐야 왜 그래 꺼졌어? 야 미안하다 이거 차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 아이씨 이거 봐. 야, 이 주행거리 좀 봐라. 10만 킬로가 넘잖아. 사람 늙는 거하고 똑같아. 숨이 깔딱깔딱 하던 참에 여기까지 달리고 꼴깍 사망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훔치려면 새 차를 훔치라고 내가 말했잖아. 야, 새 차는 도난 방지 장치가 빵빵하잖아. 못 훔쳐. 아이, 됐어. 이제 어쩔 거야. 그나마 여기가 사람이 많이 안 사는 동네인 것 같으니 망정이지. 그래도 날 밝으면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아볼 건데. 그렇다고 이 새벽에 수상 적은 남자 셋이 택시를 탄데도 틀림없이 운전기사가 우리를 기억할 거야. 그치? 얘들아. 이 근처에 숨을 만한 데가 있어. 꽤 괜찮은 곳이야.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밝고 사람들 돌아다니면 그때 우리도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다른 데로 가자. 미안해. 어때? 아스야, 고헤이, 쇼타. 이들은 어릴 때부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함께 자란 3명의 친구입니다. 몇 시간 전에 강도짓을 하고 경찰의 눈을 피해 달아나던 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훔친 차가 서버렸어요. 그들이 이 밤을 이제 사람들 눈을 피해서 좀 어디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요. 그곳이 지금은 문을 닫은 빈 점포 나미야 자파점이었습니다. 오래전 한 30년쯤 전까지는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고요. 낮고 아주 낡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도둑들답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살금살금 건물의 뒷문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으로 문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문을 열면 뭐 방이 있고 예전에 우리 그 점포하고 집이랑 같이 쓰는 그런 전방처럼 네.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 방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점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오랜 시간 사람이 찾지 않은 곳답게 구석에 놓여진 잡지책과 온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셋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제야 안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시작합니다. 네가 잘났네. 아이 내가 잘났네. 훔쳤었어야지. 빵빵한 새 차를 뭐 이러면서 티격태격 실랑이를 하다가 먼지가 팔랑거리니까
야, 바닥 덮을 거라도 찾아보자 라면서 점포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뒤져봅니다. 오랫동안 바닥에 굴러다녔을 문구류 몇 가지들, 그리고 팔다가 만 양초 몇 자루 이러면서 이제 고르고 있는데 여기 창호지 있어. 창호지 돌돌 말려있는 거. 야, 이거 펴서 우리 깔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창호지를 챙겨오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툭 하면서 뭐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게의 셔터 안쪽으로 세워져 있는 종이 상자 속으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진 건데요. 네. 셋은 깜짝 놀랍니다. 얘들아, 아무래도 이거 편지 같은데? 심호흡을 하고 우편한 입구를 열어보니 정말 두툼한 편지가 한 통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폐가에 집배원이 배달을 올리는 만무하고 봉투에는 우표도 붙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밑으로는 둥그스름한 글씨체로 달토끼라고 써 있습니다. 네. 발신인이 달토끼신 것 같아요. 얘들아, 누군가 방금 집어넣고 갔어. 우편함에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봉투 좀 봐봐. 이거 새 거잖아. 야, 뜯어보자. 우리한테 온 게 아니잖아. 어쩔 수 없어. 받는 사람 이름도 없고. 야, 일단 봐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상담 편지를 드립니다. 저는 달토끼라고 합니다. 여자이고요. 사정이 있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세요. 실은 제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운동 선수라서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쑥스럽지만 나름 괜찮은 성적을 올려서 내년에 있을 올림픽에 대표 후보자로 이름이 올라 있거든요. 종목과 이름을 밝히게 되면 대충 짐작해 버리실 것 같아 밝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큰 도움과 전폭적인 응원을 해주는 사람인데요. 제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치르고 싶은데 올림픽이 끝나면 결혼식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많이 아픕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아마 제가 올림픽 준비로 합숙 훈련에 들어가게 되면 전화도 뭐도 못할 텐데 훈련 따위는 내팽겨치고 그 사람 곁을 지키며 간호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에게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얼마나 슬퍼하던지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혼자서 고민하던 차에 우연히 나미야 잡화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뭔가 좋은 충고를 해주시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을 담아 이렇게 상담 편지를 보냅니다.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잡화점 얘기를 들었다? 잡화점으로 왜 왔을까 이 편지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요. 이곳 나미야 잡화점은 잡화점으로 판매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 상담을 해주며 주고받는 편지로 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인 나미야 유지라는 할아버지는 72살이신데요. 나미야 잡화점 필요한 상품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써붙였는데 동네 꼬마들이 나미야, 나야미 이렇게 바꿔서 거꾸로 부르는 거예요. 나야미라는 뜻이 일본어로 고민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미야 잡화점 나야미 해드립니다. 나야미 이러면서 나미야 잡화점에서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처음엔 나미야 할아버지 나야미 해주세요. 이러면서 공부하기 싫은데 성적표에 모두 수를 받고 싶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식의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답이 없는 질문이네요. 근데 할아버지가 네. 그럼 본인에 대한 질문을 시험으로 내라고 해보세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편지에 이제 답장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재미있는 답장은 잡화점 문 옆 벽에다가 잔뜩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와서 합격자 발표 보듯이 내 질문에 답이 있나 막 살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 저 아이 다 질문을 하면 나미야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어른들에게 대답해 주던 그런 심정으로 답을 달아줬는데 어느 날부턴가는 부모님이 싸우셔서 힘들어요. 회사가 망했어요. 어떻게 하죠? 이런 진지한 질문들이 편지로 오게 됩니다. 그것에는 또 나름 진지한 답변을 적은 뒤에 상담자에게 붙일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집 뒷문 쪽에 있는 우유통 속에 답을 넣어놓을 테니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아침에 밤새도록 내가 답을 써놓을 테니 그렇죠. 거기 와서 우유통 속에 답편지를 받아가서 이런 시스템이 자리가 잡힌 거거든요. 다소 장난스러운 고민도 진지하게 상담해 주는 것으로 유명세를 탔던 곳입니다. 뭐 이제 이 답을 열심히 썼는데 나중에 이걸 본 사람들이 이 답을 생각하고 있다가 본인의 인생에 써먹어요. 예, 그래서 뭐 이 답을 받은 친구는 나중에 선생님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됐을 땐 친구들끼리 어떻게 하면 친해지게 만들까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퀴즈는 이 친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러면서 용실이는 무슨 색을 좋아할까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유추해서 쓰면서 반 친구들끼리 친해지는 거예요. 좋네요. 예,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갖고 나중에 반 친구들 친하게 만들었다. 모아 이러면서 이제 써먹게 되거든요. 또 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가업을 이어야 할지 말지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막 해주고 하는데 진지한 대답 속에는 엄청 큰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지금 그 현명한 대답을 원하는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하는 상황을 이 도둑 3명이 보게 된 겁니다. 어떡하나 이 셋은. 예. 답장을 해줄까?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학식도 짧고 하다 보니까 왜 이제 일본어에는 한자도 많고 유식한 말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엄청 심각한 상황이니까 보고 넘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뭘 도와줘. 웃기는 소리 하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그러니까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이나 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또 현타가 와서 서로 치고받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뭔가 좀 써볼까? 이대로는 마음에 좀 걸려라고 얘기를 썼어요? 하면서 셋은 머리를 맞대서 답을 보냅니다. 편지 잘 읽었습니다. 힘드시겠네요. 당신의 고민은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지훈련 받으러 갈 때 남자친구분도 함께 데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별로 좋은 충고는 해드리지 않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름의 해석을 해서 보냅니다. 야, 이게 도움이 됐을까?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할 수 없는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가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직장에 왜 데리고 갑니까? 네. 예, 엉터리 같은 답장이죠. 그런데 답장을 받은 달토끼 씨가 현명하고 자애로운 나미야 할아버지가 답을 해주셨다고 오해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더욱 깊은 속마음과 현실의 상황들을 편지에 담아서 상담을 하기 시작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오해는 더욱 퍼져서 기존의 나미야 잡화점에 상담을 의뢰하고 했었던 사람들이 다시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우울한 인생 3명이 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어른이 된 후에도 사실 도둑질은 이 3명이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제 사정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 벌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의 집을 털게 된 거거든요. 그런 건 책 속에 나온 거 확인하시고요. 오해로 시작되어 출발하게 된 상담에서 굉장히 직설적이고 완전 정면 돌파하는 그런 현실적 화법으로 상담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나미야 선생님, 저는 꿈이 가수입니다. 그치만 아버지는 자꾸 작은 생선 가게를 이어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가수라는 꿈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너무 고민이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오거든요. 다이렉트로 이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사치스러운 고민하고 앉았네. 한 30년만 지나보세요. 그런 태평한 소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예? 일할 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될까 말까 하는 시대가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예? 야, 어떻게 알았지? 처음에는 비꼬는 듯한 말투에 반감을 가졌던 상담자들도 결국 이들의 솔직한 답장을 받고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고민 상담을 해주던 3사람 또한 그들에게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뭔가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게
나 같은 바보가 말이야. 결국 오해로 시작돼서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준 그러네요. 셈입니다. 예, 소설을 보면 오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결점투성이의 젊은이들, 사회적 관심에서 소외돼서 있던 이런 인물들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감동을 선사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이 없었다면 일어나기 힘든 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하거든요. 네. 내가 몇 년째 상담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대부분의 경우 상담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야. 다만 상담을 통해 그 답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고민을 해결을 해달라고 상담을 하셨다면 어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30여 년 동안 비어있던 오래된 가게 나미야 잡화점에서 시공을 초월한 상담과 답변으로 일어나는 기적들은 책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야, 하나는 오해가 가져온 저희가 불행을 봤다면 또 오해가 파국이죠. 예. 오해가 불러온 또 새로운 인생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따뜻한 오해라면 가끔 오해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런 점이 이제 우리가 후광 효과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그럴듯하게 할아버지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도 그 할아버지가 했으면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나에게 좋은 그 도움이 되는 말일 거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인간관계 이렇게 살면서 참 이렇게 웬만하면 나를 알고 남을 아는 게 이제 우리가 오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때는요. 사실은 나에 대한 정말 중립적인 반응인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뭔가 의도를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오류, 그 오해하는 어떤 방식, 또 어떤 그런 믿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리스트나 책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 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내 안에는 또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에 따라서, 맞아요. 역할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또 그 순간에요. 살짝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은 확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 검사, 기질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죠. 세상을 알아야죠. 네. 내가 아는 만큼 이해할 수 있고 또 오해를 피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내 안에만 너무 갇혀있지 말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양상이 있고 또 어떻게 처리하는 방식이 있는지 또 상대방의 또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 어떤 성격 유형, 기질 유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요. 오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들마다 경험이 또 다 달라요. 그럼요. 타고난 것도 다르지만 그래서 각자의 세계와 입장이 다 다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 불편함을 견디어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진짜 많거든요. 그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 굳이 이해 안 되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억지로 의도를 넘겨 짚어보고 끼워 맞추어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네. 섣부른 판단, 평가를 미루는 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루세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해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알지 못해서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네. 이해 안 되는 것은 물어봐요. 우리가 상담할 때도 질문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상담자분들은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 내가 다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물으면서. 근데 그냥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몸 많은 게 궁금하다.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냐.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되냐. 내가 잘 모르겠다. 이렇게요. 정말 이렇게 해맑게 좀 물어보면서 우리가 소통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해할 수 있는 내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서는요. 그것 또한 내 마음이나 의도를 구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렇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네, 모르죠. 저는 정말 살면서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런데요. 해명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관계 상황도 또 진짜 그렇죠. 많아요. 네. 저 예전에는 참 오해받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오해를 풀고 싶고 그런 마음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오해하는 영화들 막 억울한 일 일어난 영화들 막 너무 가슴 아파서 못 보겠고 막 이래요. 근데 진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오해하지 않고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그렇죠. 또 내가 오해받지 않고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세계 그리고 입장에서 남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으면서 남에게 행동하고 또 나름의 처벌 또 나름의 판단 행동 이런 걸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건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그렇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세계와 세상이 있음을 막 간절해요. 저도 오해받는 거 싫어가지고 간절합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서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네. 너무 쉽게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관대하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보려는 그런 여지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사 아나운서님. 자, 신년인데 저희 잘 지내보자고요. 네. 자, 2023년 뉴스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오늘은 1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영화 어텀먼트 소설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두 편을 통해서 오해라는 것이 이럴 수도 있구나. 사람 사이에 사실은 얼마나 또 자주 발생하는가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뉴부심 김준영 작가 남전미 서평가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지영 교수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진우션의 말해줘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요일 11시 5분에는 뉴부심, 평일에는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